전리품.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약탈한 모든 종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권리, 명예 모두 포함되죠. 사냥꾼의 전리품은 보통 상징으로 여기며 과시하는데 이 전리품이 낡을수록 그 사냥꾼은 겁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기 룬테라에서도 라이벌처럼 서로를 사냥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렌가는 아이오니아의 종족이자 수인들로 이루어진 바스타야 종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향을 떠나 슈리마에 정착한 켈라시 부족 출신이죠. 켈라시는 사냥을 숭배하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사냥꾼들은 부족 내에서 큰 영예를 누렸습니다. 렌가는 족장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형제들 중 가장 약하고 몸집이 작았죠. 눈에 띌 만큼 왜소한 렌가가 사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렌가의 아버지는 렌가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어린 렌가는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수치심에 부족을 떠났죠. 몇 주 동안 애벌레와 풀만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렌가는 전설적인 사냥꾼 마콘과 마주쳤습니다. 인간인 마콘은 즉시 렌가를 해치우려다가 기묘한 생명체의 초라한 행색에 안쓰러움을 느껴 칼을 거두었죠. 굶주리고 연약한 바스타야에게 굳이 마콘의 칼을 쓸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렌가는 수개월 동안 마콘을 따라다니며 그가 사냥하고 남긴 시체로 배를 채웠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부족이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에 마콘이 사냥하는 모습을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마콘은 저 어리석고 한심한 아이가 그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그는 렌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는 사냥꾼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냥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그리고는 렌가에게 칼을 던져준 뒤 그를 발로 차 협곡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곳에서 렌가의 생존을 위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렌가는 끝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수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가장 강하고 난폭한 먹잇감을 찾기 위해 슈리마를 샅샅이 뒤졌고 자신의 몸이 다른 동족들만큼 커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보다 2배는 더 사나운 사냥꾼이 되겠다고 결심했죠. 시간이 갈수록 사냥에서 상처를 입는 횟수가 적어지자 렌가는 사냥의 전리품을 수집할 정도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사냥한 괴물의 두개골을 닦아 윤을 내기도 하고 자신이 죽인 비명 괴물의 이빨로 머리를 장식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렌가는 이젠 진정한 사냥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부족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족장과 부족민들은 렌가와 그의 전리품을 비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넌 잊혀진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한 적도 없는 놈이라는 심한 말을 들은 렌가는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바로 악명 높은 공허의 생명체인 카직스의 목을 가지고 돌아와야만 렌가를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렌가는 카직스의 흔적을 추적했죠. 그 흔적의 끝에는 엄청난 악취가 있었으며 뭔가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글 칼레브리들이었죠. 최성인은 아니더라도 뛰어난 포식자인 칼레브리가 사냥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는데 극도로 굶주렸거나 아니면 훨씬 강한 존재의 소행임이 분명했습니다. 렌가는 카직스라는 괴물이 생존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욕구로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하지만 그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카직스의 모습을 본 렌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곤충과 닮았지만 각각의 신체 부위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한 개체에서 볼 수 없는 팔다리와 피부, 각각이 썩은 과일처럼 어두운 보랏빛으로 번들거리는 외골격 안에 들어있었죠. 심지어 주위의 공기와 빛마저도 그것과 닿기 싫은 듯이 뒤틀렸습니다. 렌가는 이 괴물도 자신처럼 고향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른 이 지독한 존재를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소리 없이 뒤에서 카직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순간은 매우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죠. 카직스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턱 아래로 체액이 흘러내렸으며 등에는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고통스러워서인지 아니면 즐거워서인지 몰라도 쇠소리를 냈는데 순간 등에서 2개의 팔이 솟아나더니 곧 점에게 뚝뚝 떨어지는 흉측한 날개로 변했죠. 뭔가로 변신한 카직스의 날카로운 공격에 렌가는 한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로지 분노밖에 남지 않은 렌가는 카직스에게 돌진했고 이 둘은 격렬한 피해 춤을 추었지만 끝끝내 승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자 카직스는 도망쳤고 쫓아갈 힘도 없었던 렌가는 속으로 안도했죠. 하지만 부족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와 패배감에 사로잡힌 렌가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족장은 렌가를 호되게 꾸짖었죠.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있던 렌가는 문득 그의 막사를 장식하고 있는 전리품들이 모두 낡고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족의 추장인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사냥해서 손을 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가 렌가에게 카직스를 추적하도록 명령한 것도 직접 그 괴물을 사냥하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렌가는 아버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비겁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켈라시족 대부분은 강건한 몸을 타고났고 안락한 집에서 생활하는 행운을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랭가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직면했죠. 하지만 사냥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열심히 모은 전리품과 사냥 중에 생긴 상처를 통해 자신이 진정한 사냥꾼이 됐음을 증명해 보이려 했으며 눈의 상처 또한 그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약점을 안고 태어났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은 랭가의 의지를 증명해주는 진정한 전리품이었죠. 랭가는 단숨에 늙은 부족장을 제압했습니다. 킬라시족의 용맹한 사냥꾼들이 랭가에게 불꽃장미 왕관을 씌워주며 랭가를 그들의 새로운 족장으로 초대했죠. 그러나 랭가는 이제 더 이상 부족의 안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냥감을 추격할 때 솟구치는 아드레날린 뿐이었죠. 아버지는 그에게 기억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랭가는 자신의 장님으로 만들려 했던 공허의 생명체 카직스는 찾아 반드시 처치하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마을을 떠났죠. 킬라시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의 만족을 위해서 말이죠. 카직스의 이름은 킬라시족에서 지었는데 그 뜻은 너 자신을 마주하라 였습니다. 누구 머리를 가져오면 되나?